안녕하십니까. 90세까지 20개 이상의 치아를 간직하자 하는 9020 운동을 전개하고 있는 일산 리빙힐 치과병원의 김현철입니다. 임플란트 시술을 위한 기술과 재료가 발달하면서 치과 의사에 따라서는 현재 임플란트를 시술할 수 없는 경우는 거의 없다고 보시면 맞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변하지 않은 사실은 사람에게 가장 좋은 것은 임플란트가 아니고 자연 치아인 겁니다. 이는 모든 치과 의사가 동의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연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노력을 하는 것은 치과 의사의 사명이기도 합니다.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시술하기 이전에 자연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는 마지막 치료라고 생각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의도적 치아 재식술입니다. 오늘은 이 치아 재식술에 대한 설명을 드리고자 합니다.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신경치료와 같은 보수적인 치료 방법 이외에 수명을 연장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술 중 가장 많이 하는 것이 치근단 절제 수술입니다. 이 치근단 절제 수술은 입 안에서 잇몸에 절개선을 넣고 열어서 염증 부위를 확인한 다음에 염증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뿌리를 절단하는 수술이다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런데 이 수술 이후에도 마지막으로 한 가지 치아의 수명을 연장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치아를 뽑아서 몸 바깥에서 염증을 제거하고 뿌리 끝을 자른 다음에 다시 원위치로 재식립하는 의도적 치아 재식술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치근단 절제 수술하고 치아의 의도적 재식술을 비교하면 입안에서 수술했다, 몸 바깥에서 적절한 치료 다시 심었다는 차이 외에는 모든 과정이 동일한 술식이라고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실제로 저희들이 임플란트를 해야겠다고 저희 병원에 오신 환자분들이 계신데 경우에 따라서는 그분들에게 의도적 치아 재식술을 말씀드려야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환자분들께서 이런 설명은 처음 들어봤어요 하며 깜짝 놀라십니다. 그런데 이 수술은 새로운 기술이 아닙니다. 저희들이 의료보험, 건강보험에도 등재되어 있기 때문에 보험으로 시행하는 시술이에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임상에서 사용되어진 치료 수술 방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의도적 치아 재식술의 과정에서 치아를 뺀 다음에 몸 바깥에서 미세현미교봉을 치료하면 육안적으로 치료한 것보다 성공률이 훨씬 증가합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몸 바깥에서 치료하니까 빼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발치가 그렇게 꼭 쉬운 경우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발치하는 도중에 이가 부러질 수가 있어요. 부러지면 시술 중단, 실패한 겁니다. 실제로 저희들이 환자에게 이런 시술을 할 때 이런 설명이 되어 있지 않으면 환자는 매우 깜짝 놀래고 또 답답한 마음을 가지실 수밖에 없을 거예요. 그래서 수술 동의를 얻을 때 발치 도중 파절되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하는 아픈 이야기를 꼭 설명으로 드려야 됩니다. 그래서 치의학 교과서에 의도적 치아 재식술이라는 술식은 라스트 에포트, 마지막 치료 방법이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게 실패되는 순간은 그냥 뽑고 임플란트로 넘어갈 수밖에 없는 거죠. 저의 경우에는 82년도부터 의도적 치아 재식술을 시행했습니다. 그 당시에 저뿐만이 아니라 논문에 발표된 성공률은 대개 70%를 상회하는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10여 년이 지나면서 성공률이 80%로 증가했죠. 이건 기술이나 또는 치근막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면서 기술이 조금 변화됐기 때문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더 기구가 발전됐습니다.
현미경이 주로 사용되고 있고요. 또 더 학문이 발전돼서 현재는 85% 이상으로 보고하고 있습니다. 본 논문은 저희가 2016년에 대한치의학회 학회지에 보고한 논문입니다. 현미경을 이용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했을 때 성공률이 86%라는 거죠. 2016년에 보고한 논문이기 때문에 현재는 현미경의 사용 방법이라든지 또 숙련도가 올라갔기 때문에 아마도 더 높은 성공률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나온 논문을 보게 되면 90%를 상회하는 성공률의 보고도 많이 있습니다. 실제로 저희가 이 논문에서도 거론을 했는데요. 치아를 뽑아서 어떤 적절한 치료를 한 다음에 다시 갖다 집어넣었을 때 몸 밖에 있었던 소요 시간이 중요합니다. 이전에는 1시간이라는 학설도 있었지만 저희는 30분 이내로 이 논문을 썼습니다. 실제 임상을 하다 보면 15분에서 30분 사이에 이 시술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 경우에 성공률을 올릴 수 있다. 이 시간이 넘어가게 되면 성공률이 떨어질 것이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치아를 의도적 재식술을 위해서는 사실 잘 뽑아야 하고 잘 관리해야 합니다. 사실 뽑는데 부러진다면 이건 바로 실패일 수밖에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발치와 수술에 능한 구강암면외과 전문의가 발치를 해서 몸 바깥에서 미세현미경을 이용해서 치근단 절제술을 시행하는 것이 의도적 재식술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더 자세히 말씀드리면 미세현미경을 보고 끝에 있는 염증을 제거합니다. 그리고 뿌리 끝을 3mm 정도 절단을 완전히 한 다음에 뒷면에 구멍을 만들어서 그것을 충전재를 이용해서 완전히 밀폐시키는 것이 가장 중요한 순간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다시 원위치시키게 되는데 이때 아물게 하는 치유의 가장 중요한 것은 치아에 있는 치근막입니다. 이 치근막은 너무 중요해서요. 저희들이 임플란트가 대세가 되기 시작했던 초기에는 전 세계에 임플란트를 하는 연구자들이 바로 이 치근막에 주목하게 됩니다. 그리고 임플란트 표면에 치근막을 재생시키는 방법을 연구했습니다. 지금 임플란트의 가장 큰 단점은 치근막이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실험의 결과는 기술로는 불가능했습니다. 현재도 불가능합니다. 치근막은 치아의 표면에 붙어 있는 조직입니다. 그래서 치아와 뼈를 붙여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의도적 치아 재식술에 발치한 치아의 치근면을 보고 염증 조직인지 또는 건강한 치근막인지 이것을 판단하는 것은 치과 의사의 이런 수술에 대한 경험적 기술이 필요합니다. 또 더 확실하게 위해서 미세현미경을 본다면 더 좋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겠죠. 그래서 실제로 저희가 미세현미경을 사용하면서 치과용 레이저를 이용해서 염증 조직만 제거하고 치근막은 최대한 많이 남게 해서 아까 말씀드린 역충전을 한 다음에 발치됐던 원위치에 그 치아를 심게 됩니다. 재식을 한 거죠. 이 경우 치근막이 치유돼서 그 부위가 아물어야 좋은 결과가 얻어지는 겁니다. 간혹 뼈가 많이 녹았던 염증이 있던 경우에는 치아 재식을 할 때 밑에 빈 공간이 클 수가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여러 가지 고리식재를 함께 그곳에 이식하기도 합니다. 실제로 저희가 의도적 재식술에 발치를 할 때 이 치근막의 중요성은 후에 강조되는 것이 아니라 발치할 때부터 강조되어야 합니다. 만일에 치아 뿌리가 풍용부가 있다면 치아를 뽑을 때 나오면서 싸고 있는 뼈에 마찰이 일어나서 그 부위가 손상을 받게 되죠. 만일에 이런 손상 범위가 크게 되면 치근막의 재생은 적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치근막의 손상 여부, 손상 정도는 지금 말씀드린 의도적 치아 재식술의 성공을 좌우하는 요소가 되어지는 겁니다. 결국은 얘네들이 잘 아물어야 돼요. 만일에
치근막의 재생이 일어나지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 치아가 붙지 않아서 치아가 계속 흔들린다든지, 반대의 경우도 있습니다. 치근막은 원래 치아와 뼈 사이에 유지 공간인데 이게 없게 되니까 치아와 뼈가 세포학적으로 붙어버리는 겁니다. 그러면 이것은 결과가 더 좋은 결과는 아닙니다. 하지만 이렇게 붙은 경우에는 약 5년 정도 쓸 수 있다, 이렇게 저희들이 보고 있어요. 그런데 성공적일 때는 10년 이상 수명을 저희들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도적 치아 재식술은 모든 분께 할 수 있을까요? 네, 다음 영상에서는 어떤 경우에 치아에 의도적 재식술을 할 수 있는지, 또 주의사항은 어떤 것이 있는지, 이런 것을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을 기대해 주십시오. 안녕히 계십시오.